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화제 속에 새롭게 오픈한 표현주의 대표 작가의 전시가 있어서 그 전시의 작가인 에드바르 뭉크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두 편으로 나누어 첫 편은 작가와 대표 작품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두 번째 편에서는 그의 전시를 기반으로 제 소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작가 뭉크에 대해 재미난 팩트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위대한 노르웨이 표현주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에 대해 여러분이 몰랐던 아주 흥미로운 팩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뭉크는 젊은 열기와 사랑 싸움으로 인해 손가락이 잘려 평생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툴라 라르센이라는 여성을 사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스가르드 해변의 카페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난 뭉크는 깡수를 하루 종일 마셨지만 분을 삭히지 못하고 결국 권총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만 취기에 잘못 쏘게 되었죠. 총알은 그의 왼손 손가락을 관통해 날아가 왼손 손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뭉크는 수술 중 마취를 거절하는 젊은 오기를 부리던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비정상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들은 뭉크는 셀카의 선구자였다고 평하는데요. 그는 사진이 천국이나 지옥에서 찍힐 수 있을 때까지 사진은 결코 붓과 팔레트의 경쟁 상대가 못 될 거야 라고 그의 호기가 담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사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새로운 매체를 열심히 실험했죠. 열렬한 자화상 작가인 뭉크는 종종 카메라를 스스로 켜고 어찌 보면 미술 역사상 최초의 셀카가 될 그런 사진들을 찍곤 했습니다. 네 번째, 그는 1910년에 휴대전화의 발명을 예언했다? 네, 발명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전화의 개념을 그의 발명가적 상상력을 통해 예언한 것은 맞습니다. 표현주의의 대표 작가 중 한 사람인 에드바르 뭉크는 단순히 표현주의 화가로서만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혁신적으로 실험에 임하는 천재였죠. 그의 일화는 1910년에 보낸 편지에서 더 일찍 답장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친구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내가 아직 발명되지 않은 작은 원격 전화 장치를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다면 자네는 오래전에 내 메시지를 받았을 거야. 네 번째, 만약 여러분이 레스토랑의 주인으로 뭉크가 그의 명작을 스테이크 100개와 바꾸자고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그 제안에 대해 어떻게 할까요? 이 에피소드는 미래에 대한 선견지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그의 재미난 에피소드인데요. 오슬로에 있는 그랜드 카페라는 지역 유명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좋아하는 젊은 에드바르 뭉크도 단골 손님 중 하나였죠. 뭉크는 때때로 그 레스토랑에서 그가 먹고 마신 대가를 내기 어려운 경우를 겪었는데요. 한 번은 그 레스토랑의 웨이터에게 스테이크 100개의 대가로 자신의 유명한 모티브인 아픈 아이의 버전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술을 잘 모르던 웨이터는 어처구니 없는 이 제안을 거절했겠죠. Nope.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좀 더 선견지명이 있는 그의 친구들은 샤토브리앙, 맥주 한 잔을 사주는 대가로 뭉크의 그림을 받았습니다. 아주 현명한 투자였겠죠. 마지막 5번째, 여러분 혹시 뭉크의 작품이 언제쯤 변한 적이 있다고 보셨나요? 그의 대표작 절규 시리즈 때문에 전혀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었는데요. 그의 그림 스타일은 그가 요양원에 입원한 후 크게 바뀌었습니다. 1908년 가을, 에드바르 뭉크는 어떤 목소리를 듣고 코펜하겐의 한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 봄이 되자 그는 자신의 상태가 훨씬 좋아졌고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덴마크를 떠나 피오르드 쪽 마을 크라게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뭉크는 오슬로 피오르드가 보이는 집을 빌려 그의 예술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생산적인 시기를 맞이했는데요. 크라게레의 자연은 뭉크의 중요한 벽화인 태양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생명의 힘을 가장 순수한 상징으로 대담하고 생생한 붓터치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럼 에드바르 뭉크는 어떤 작가였을까요? 뭉크는 1863년 12월 12일 노르웨이 브레텐에서 태어나
1944년 1월 23일 에켈리에서 향년 81세로 사망했습니다. 뭉크는 노르웨이의 대표 화가이자 판화가로서 19세기 후반 상징주의의 주요 원칙을 바탕으로 심리학적인 주제를 강렬하게 연상시키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독일 표현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의 상징적인 대표 그림 더 스크림은 현대인의 정신적 고뇌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 작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그를 국가 영웅으로 추앙하는 중이죠. 뭉크는 건강이 좋지 않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그가 5살 때 세상을 떠났고 그의 큰 누나는 14살 때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죠. 이런 이유로 뭉크는 결국 그의 첫 번째 걸작인 The Sick Child에서 누나의 사망 사건을 포착해 그렸습니다. 그리고 뭉크의 아버지와 형도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고 또 다른 여동생도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온통 죽는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우울하네요. 한마디로 그의 가족은 종합병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질병, 광기, 죽음은 내 요람을 지켜주고 평생 동안 나와 함께했던 검은 천사들이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뭉크는 어릴 때부터 그림의 재능을 보였지만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예술적 발전의 중요한 요소는 크리스티아니아 보엠이라는 작가들 모임에 있었습니다. 이 회원들은 자유로운 사랑을 믿었고 일반적으로 부르주아의 편협함을 반대했죠. 뭉크는 1889년 파리를 여행한 후 프랑스 인상주의에 동화되고 1890년경부터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폴 고겐과 앙리 툴루즈 로트락의 작품을 접하며 그의 초기 작품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뭉크 자신의 매우 독창적인 스타일은 1892년경에 구체화되었는데요. 그의 새로운 그림에서 선의 유려하고 구불구불한 사용은 현대 아르누보의 그것과 유사했지만 뭉크는 선을 장식이 아니라 심오한 심리적 계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의 그림에 담긴 폭력적인 감정과 파격적인 이미지, 특히 성에 대한 과감함과 솔직한 표현은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비평가들은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완성으로 보였던 그의 혁신적인 기술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번 전시를 통해 일부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캔들은 그의 이름을 독일 전역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것에서 그의 명성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뭉크의 업적의 중심에는 사랑과 죽음에 관한 그의 그림 시리즈가 많습니다. 그것의 원래 핵심은 1893년에 전시된 6점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902년 베를린에서 생명의 프리즈라는 제목으로 처음 전시될 때까지 이 시리즈는 22점의 작품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렇게 뭉크는 이 그림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했는데요. 그림이 원활히 팔리기 위해 그는 원작의 다른 버전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동일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그림 버전과 인쇄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현상은 이번 예술의 전당 전시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간에 여러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고 줄 서서 보는데 똑같은 그림들을 반복해서 보는데 실망했다라는 불평도 터져나오는 중입니다. 프리즈는 개인적인 경험을 깊이 끌어냈지만 그 주제는 보편적입니다. 이를 순서대로 보면 사랑이 깨어나고 피어나고 쇠퇴하고 절망과 죽음이 뒤따르는 암묵적인 내러티브가 드러납니다. 사랑이 꽃피우는 모습은 이번 전시에서도 보실 수 있는 대표작 중 하나인 키스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부드럽고 열정적인 포옹에 잠겨있고 그들의 몸은 하나의 물결치는 형태로 합쳐지며 그들의 얼굴은 서로 완전히 녹아서 어떤 개별적인 특징도 유지하지 못하죠. 그런가 하면 개성의 굴복도는 초월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마돈나는 황홀경에 빠져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 위에 붉은 후광 같은 모양을 한 벌거벗은 여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잉태의 순간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죽음의 암시 이상의 것이 담겨있죠. 프리즈를 구성하는 다른 작품에서도 뭉크는 멜랑콜리, 질투, 재와 같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랑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주제를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에 항상 존재하는 고립과 외로움이 이 그림들에서 특히 강조된다면 죽음에 관한 그의 많은 그림 중 하나인 병실에서의 죽음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똑같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초점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죽어가는 아이가 아니라 각자의 슬픔에 쌓여 서로에게 어떤 위로라도 전할 수 없는 살아있는 아이에게 있습니다. 밀실 공포증으로 둘러싸인 공간과 급격하게 돌진하는 바닥의 시선이 그의 힘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거죠. 뭉크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절규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극적인 관점이 사용됩니다. 뭉크가 자연 전체의 비명을 느끼고 들었던 환각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공황 상태에 빠진 생명체를 묘사합니다. 동시에 시체 같으면서도 반대로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태아를 연상시키며 그 윤곽선은 핏빛 붉은 하늘에 소용돌이 치는 선에 메아리 치도록 그렸습니다. 여기서 절규의 두 가지 초기 버전은 189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절규죠. 뭉크는 1895년에 또 다른 버전을 만들었고 1910년에 네 번째 버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 출품된 절규는 절규의 세 번째 버전으로 석판화 작품입니다. 그의 미술 작업은 에칭, 드라이 포인트, 석판화, 목판화 등으로 구성된 뭉크의 대규모 그래픽 아트 작품들로 189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판화에서 그에게 가장 큰 매력은 자신의 메시지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판화는 그에게 흥미로운 실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드바르 뭉크의 절망은 경계성, 인격장애 또는 우울증과 같은 감정을 나타내죠.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인물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배경은 눈에 띄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색상이 있는 드라마틱하고 소용돌이 치는 하늘로 구성됩니다.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인물의 자세와 표정에서는 우울함이나 성찰의 느낌이 전해집니다. 생기 넘치는 하늘과 차분한 모습의 대비가 현장에 감성적 임팩트를 더해주는데요. 이 작품은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 특유의 표현력이 풍부하고 다소 추상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절규와 거의 동일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현대 미술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주로 신비스럽고 위험한 심령력을 형상화를 한 1890년대의 작품들이 그를 대표하고 상징한다고 평가받습니다. 다음 주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작품 외에도 140여 점의 뭉크의 작품들이 전시 중인 전시회 리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